여러분, 혹시 어젯밤 누군가와 나눈 대화 때문에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 이불을 걷어차며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남들에게 내 아픔을 털어놓으면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이야기가 화살이 되어 돌아온 경험, 혹은 나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가 차가운 시샘의 눈빛을 마주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고 싶어 하고 내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자꾸만 속마음을 꺼내어 놓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굴레 속에서 나를 지키고 평생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침묵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늘 솔직함이 미덕이라 믿으며 모든 것을 드러냈다가 벼랑 끝에 몰렸던 한 5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의 외롭고 척박한 삶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제자들과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입을 단속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함부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관계 문제는 너무 많이 말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내뱉은 그 말들이 결국 나를 올가매는 밧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망각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단순히 입을 닫으라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자기 보호의 의지입니다.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박정호 씨는 정년 퇴직을 앞두고 오랜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정호 씨는 마음이 한껏 너그러워졌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퇴직금으로 마련해둔 상가 건물 이야기와 앞으로 노후를 위해 투자해둔 땅의 가치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평소 골칫거리였던 자녀의 취업 문제와 부부 사이의 소소한 불화까지도 친구들이라면 다 이해해 줄 것이라 믿고 가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박정호 씨는 그것이 솔직한 소통이며 우정의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박정호 씨의 삶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는 은근슬쩍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해오기 시작했고, 박정호 씨가 거절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박정호가 돈 좀 벌더니 사람이 변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또한 자녀의 취업 고민은 술안주가 되어 박정호네 자식은 공부는 잘하더니 결국 백수라더라는 식으로 왜곡되어 박정호 씨의 귀에 돌아왔습니다. 박정호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다가 문득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를 만나도 절대로 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나의 경제적 형편, 즉 부를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 표적이 되는 일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본능적으로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보다 월등히 잘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 묘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나의 재산 규모나 수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기보다 이용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보거나 깎아내려야 할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경제력이 곧 생존과 직결되기에 나의 곳간을 남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내 생명줄을 타인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정호 씨가 친구들에게 자신의 건물과 투자 정보를 이야기했을 때 그는 친구들의 박수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그들의 결핍을 자극하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머니가 두둑하더라도 굳이 그것을 꺼내 보이지 마십시오. 진정한 부자는 돈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입을 닫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반드시 감춰야 할 것은 나의 치부와 약점입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을 털어놓음으로써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며 상대방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졌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나의 약점을 말하는 것은 상대에게 나를 공격할 무기를 빌려주는 것과 같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은 아주 운이 좋게 성인군자를 만났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의 슬픔은 나누면 가십거리가 되고 약점은 나누면 나를 조종하는 약점이 됩니다. 박정호 씨가 털어놓은 자녀의 취업 실패와 부부 불화는 친구들에게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이 그보다 낫다는 안도감을 주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의 불행에 관심이 많으며 그 불행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듭니다. 한번 뱉은 나의 치부는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으며 세월이 흘러 관계가 틀어졌을 때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찌르게 됩니다. 나의 아픈 곳은 오직 나 스스로 어루만지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라면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로 감춰야 할 것은 나의 앞날에 대한 계획과 포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원대한 목표를 세우면 주변에 알리고 싶어 입이 근질거립니다. 남들의 응원을 받고 싶고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은 은밀해야 하며 성취는 고요해야 한다. 내가 하려는 일을 미리 떠벌리는 순간 그 계획은 이미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그게 되겠어? 라는 회의적인 반응부터 시작해서 근거 없는 조언을 늘어놓으며 당신의 의지를 꺾으려 들 것입니다. 또한 나의 계획을 미리 아는 사람들 때문에 불필요한 견제를 받게 되거나 운 좋게 그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 뇌는 이미 그 일을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정작 실행에 옮겨야 할 에너지를 소모해버리고 맙니다. 성공한 뒤에 보여주는 결과물은 박수를 받지만 성공하기 전에 내뱉는 계획은 비웃음을 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내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르익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침묵하며 묵묵히 행동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쌓인 에너지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중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셨지만 결코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친절하되 모든 것을 주지 말고 가깝게 지내되 내 마음의 가장 깊은 방 열쇠는 넘겨주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타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적당한 신비로움은 나를 지키는 보호막이자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품격의 원천입니다. 둘째, 경청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말을 많이 해서 생기는 문제는 있어도 남의 말을 잘 들어서 생기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만드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낮추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태도가
진정한 공부의 시작이라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합니다. 내가 내 정보를 주는 대신 상대의 정보를 듣는 위치에 서십시오. 그것은 비겁한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처세술입니다. 박정호 씨가 친구들의 사는 이야기를 먼저 묻고 들어주기만 했다면 그는 친구들의 질투 대신 그들의 신뢰를 얻었을 것이며 자신의 품위도 지켰을 것입니다. 셋째, 나의 가치를 남의 평가에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재산을 자랑하고 내 계획을 뽐내며 내가 대단한 사람임을 확인받고 싶은 결핍이 입을 열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진정한 위대함은 내면의 충실함에서 나온다고 보셨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떳떳하고 홀로 있어도 흐트러지지 않는 신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굳이 타인의 입을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침묵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고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어제의 절친한 동료가 내일의 경쟁자가 될 수 있고 오늘 나를 칭찬하던 이가 내일은 나를 시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차가운 방에서 수백 권의 책을 쓰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지키고 입을 단속하며 스스로를 성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며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박정호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깨달은 박정호 씨는 그날 이후 말수를 줄였습니다. 누군가 재산 형편을 물으면 그저 밥 굶지 않을 정도만 있다고 웃으며 넘겼고 가정사에 대해 물으면 다들 사는 게 비슷하지 않겠나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새로운 사업 계획이 생겨도 혼자서 철저히 준비할 뿐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족들에게조차 상세히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라졌던 주변의 시기와 질투가 잠잠해졌고 오히려 박정호 씨를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사람으로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말을 아낌으로써 얻은 것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결코 무능함이나 소심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자기 통제이며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성벽입니다. 나의 부유함을 숨겨 시기심의 독화살을 피하고 나의 약점을 숨겨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으며 나의 계획을 숨겨 끝내 성취해내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하신 것처럼 말을 적게 하는 것은 단순히 실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퍼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사람이라는 굴레가 때로는 나를 갉아먹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남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지키며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고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쌓아온 삶의 결실들이 타인의 가벼운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보물 창고 문을 굳게 닫아 거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함의 대부분은 내 입에서 나간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은 결코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내가 비밀로 간직한 나의 꿈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을 품되 입가에는 서늘한 침묵의 미덕을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평온하게 만들고 어떤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의 품격이 빛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도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며 후학을 양성하고 삶을 정리하셨습니다. 그의 침묵은 세상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가장 높은 차원의 대화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침묵의 대화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구에게도 다 드러내지 마십시오. 세 가지, 재산과 약점과 계획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만의 비밀로 간직하십시오. 그 비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갑옷이 되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화려한 말잔치보다는 깊이 있는 침묵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타인의 시선과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정약용 선생이 추구했던 그 단단한 내면의 평화에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을 아끼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발견할 것이며 여러분 스스로도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의 침묵 속에 담긴 무게가 여러분을 저절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만약 그런 말이 있었다면 내일부터는 그 말을 가슴속으로 갈무리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조금은 답답할지 몰라도 시간이 흐른 뒤 여러분은 그 침묵이 선물한 평온함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으로 말하기보다 눈으로 관찰하고 가슴으로 느낍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더 단단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보여주는 만큼만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장 귀한 구슬은 깊은 바닷속 조개처럼 꽉 담은 껍질 속에 숨겨두십시오. 그 보석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감상하고 아껴줄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함부로 내보여 빛이 바래게 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는 가장 안락한 집입니다. 그 집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평온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십시오.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아를 완성하시길 응원합니다. 말의 홍수 속에서 침묵의 섬을 찾아낸 여러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섬에서 여러분만의 평화를 누리며 평생토록 변치 않을 품격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고요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나를 증명하려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도 시작됩니다. 말에 의존하지 않는 관계, 나의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의 무게로 소통하는 관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숙한 인간관계의 정점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그토록 강조했던 스스로를 지키는 힘은 결국 타인의 눈에 비친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나 자신에 집중할 때 생겨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남들의 박수 소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지켜낸 침묵의 깊이와 그 침묵 속에서 길어올린 삶의 진실에 있습니다. 평생을 가져갈 세 가지 비밀을 품은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기둥을 단단히 세우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침묵이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가 되어 세상에 울려 퍼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묵묵히 그러나 뜨겁게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남들에게 다 드러내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침묵은 금이라는 옛말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금은 단순히 가치가 높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어떤 불길 속에서도 녹아내리지 않는 단단한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그런 황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속을 떠보려 해도, 누군가 여러분의 자랑을 끌어내려 해도 그저 온화한 미소로 답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여러분의 단단한 세계를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보낸 그 긴 세월 동안 그를 버티게 한 것은 결국 글과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붓을 들어 진리를 기록했고 입을 닫아 내면을 닦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조선 최고의 석학으로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위대한 침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불을 숨기고 나의 아픔을 사귀며 나의 꿈을 남몰래 키워나가는 일. 이것이 바로 현대판 다산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시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덕을 해치는 지름길이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말이 적고 내면이 빈 깡통 같은 사람일수록 요란하게 소리를 낸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요란한 소리로 잠시 시선을 끄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깊은 숲처럼 고요하지만 묵직한 존재감으로 주변을 압도하는 사람인가요? 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다 드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3가지 소중한 보물을 끝까지 감추고 지켜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질 가장 확실한 보험이자 가장 품격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도 침묵의 힘을 믿으며 당당하고 고요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평온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